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선입니다. 혹시 이따가 뭐 있으면 물을 좀 많이 갖다 주세요. 제가 물을 많이 마셔요. 옛날에 건설회사 있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술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맨하텍 하면서 술도 다 끊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당을 갔더니 옛날에 건설회사에 있던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어보더라고. 그분한테 정말 이 사람 옛날에 술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이분이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열정적인 이미자 대표님이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원래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PDCA라고 돼 있었어요. PDCA. 그래서 전에 이제 저희가 합치기 전에는 PDCA 강의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 1시간 정도 조금 더 되는 시간에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뒤에 잘 들리죠? 제가 목소리가 요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새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PDCA는 제가 한 3분 만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 그 성취의 기술에서 딱 5분만 나에게 성공을 얘기한다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액션하는 것이다. 그렇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PDCA, Plan, Do, Check, Action을 갖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네밍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원래 품질 관리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의 목표 관리에서도 이 PDCA가 가장 좋다 그래서 Plan, Do, Check, Action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간단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 이 액션은 우리 액션이 아니라 adjust 같은 개념이에요. 조정,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실행한 것을 갖다가 행동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 우리는 매주 단위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매주 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그 PDCA 강의보다 더 좋은 거 지금 우리가 시스템 다이어리를 지난주에 강의하셨잖아요. 원영종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릴 강의요. 근데 조금 너무 무거워요. 좀 웃어주세요. 이게 웃으면 많이 웃어주세요. 그죠? 저는 굉장히 심약한 여린 남성이에요. 그래서 여린 남성인데 너무 심각하게 물론 집중하니까 그런 거죠. 좋은 거예요. 저는 무섭게 있는 것보다 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많이 웃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에 오래 있었잖아요. 기업에 오래 있었는데 전 지금 생각해도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2006년도에 12월에 작지 않은 기업의 대표이사를 취임을 하는데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걸 던졌어요. 11월 2일 날 이걸 만나고 2006년 11월 2일 날 만나고 11월 3일 날 던져야지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끝내놓고 대표이사를 던졌어요. 그리고 맨하테크에 집중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PD도 빨리 가고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 성과가. 그런데 기업에서 하던 리더십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360도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는데 저는 따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보았더니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이 좋았어요. 그래서 360도 어떻게 하면 360도 리더가 되는가라는 책도 있고 누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리더십 5단계. 그런데 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는 오늘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게서 복제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리더십 불변의 법칙 21가지예요. 자, 이 리더십 불변의 법칙 존 맥스웰은 이 1300부가 만부가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제가 알고 있기로 스티븐 코비의 책이 1500만 부가 팔렸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책이고요. 리더십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그 지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그 지그 지글러. 지그 지글러의 멘토가 누군지 아세요, 원래? 네, 저희 회사 회장님이에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1926년생인데 저희 회장님이 한 10살 이상 적은데 저희 회장님이 그 샐러드 마스터 기업에 대표를 하실 때 이 지그 지글러가 그 대리점 점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대단한 지그 지글러가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얘기했고 스티븐 코비는 최고의 리더십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인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키울 때 21가지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인물도 좋아요.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분은 법칙들을 갖다가 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칙들이 21가지가 그 학습이 가능하다. 누구나 각각 독립적으로 배우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 법칙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잘 따른다. 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이미 리더십 불변의 법칙을 쓸 때 이미 30년 이상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신 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목사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리더십을 쉽게 습득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사업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갖다가 더 키울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21가지 중에 첫 번째 한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계의 법칙은 그 사람의 성공 수준은 리더십의 역량, 크기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뭐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올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투자 뭐 이런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빨리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리더십의 역량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크기만큼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PPD를 가고 이제 CPA를 갈 때 되면 CPA 정도의 리더십의 크기가 있으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갖다가 사업을 하면서 개발을 시켜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성공의 한계가 그 리더십의 한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예를 얘기를 합니다. 딕과 모리스라는 분이 창업을 했고요. 이분들이 그 맥도날드 햄버거의 그런 그 기술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례는 그 레이 크록이라는 분이 확장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리더십의 역량, 크기 때문에 딕과 모리스는 그 정도 했는데 레이 크록이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매장을 확장시킨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플에도 스티브 위즈니악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티브 위즈니악이 머리도 천재고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죠? 스티브 잡스란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과 머리가 IQ가 좋다는 건 분명히 좀 다릅니다. 또 리더십이 좋다, 리더십과 뭐 감성 IQ가 좋다, 또 카리스마가 좋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리더십은 여기서 나오는 대로 굉장히 복잡한 거다. 복잡 다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 존 맥스웰이 리더십은 무엇일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영향력의 크기가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송교회. 노벨상 받으신 분이요. 노벨 평화상.
이 마더 테레사가 1994년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저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클린턴하고 그 당시 고아 부통령을 모아놓고 그 당시 미국의 낙태에 대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모여있고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데서 상당히 질타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얘기를 아주 경청해서 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마더 테레사가 사랑을 놓고 아주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헌신하는 그것을 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더 테레사가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정치 엘리트들도 그 얘기를 뭐 이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가라는 존 맥스웰의 또 하나의 책에 보면 리더십 5단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죠. 우선 리더십을 갖추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지위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맨하테크에서 왜 직급이 중요하냐 그러면 리더십을 갖추려고 그러면 내가 우선 직급을 가야 돼요. 기초입니다. 여기서 PD를 가면 우리가 그 리더십의 이제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님이라고 또 칭하죠. 그래서 직급이 중요하다. 근데 그 직급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직급을 가지고 나는데 성장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두 번째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관계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론에 대해서 1월 달에 또 이제 정지만 대표님이 해 주실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만 갖고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성원들을 갖다가 그 어떤 직급을 성취시키는 성과를 내는 그런 리더. 3단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만큼 뭐 그 이후에 나오겠지만 인재를 발굴해서 또 인재를 만들어내서 평범한 사람이 리더를 만들어내서 그런 인재 리더십이 4단계고 그리고 난 뒤에 구루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는 그 자체가 아주 존경을 받고 멘토로서 인정을 받을 때 그분이 거기 계시는 때 리더십의 최고 단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누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가? 거기에 이제 리더십 5단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성품이 기초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스킬을 갖고 있고 해도 성품이 기초가 되어야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건 뭘까? 선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맨하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생하고 훌륭한 그 사업, 훌륭한 기업에서는 아주 성품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성품이 기초가 되면서 관계, 이거 다 합쳐지는 거죠. 관계, 지식, 직관, 경험, 과거의 성공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성공을 갖다가 그런 비전을 주는 이런 7가지를 갖추는 분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대표적인 분으로 링컨을 얘기를 합니다. 링컨이 젊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똑똑했나 봐요. 24살에 링컨이 그 민병대를 조직을 해서 대위로 합니다. 24살에.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나온답니다. 링컨이. 왜? 이 24살 때 열심히 했고 목표 집중적으로 굉장히 잘했는데 카리스마도 있었는데 이런 영향력의 기초가 되는 이것들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29년 후에 53세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미국인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분이 된 거예요. 바로 이 29년 동안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진 거죠.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리더십은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개발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은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 책을 보지만 우리가 맨하테크를 사업하면서 수많은 어떤 목표를 두고 좌절도 해보고 다시 성취도 하고
인간관계도 해보고 또 인간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일도 생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향력의 법칙 7가지와 존경, 자기규율, 추진력, 타이밍을 읽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무너집니다. 우리 세상의 리더 중에서도 많이 무너져. 예를 들면 이 자기규율이라는 거 벤저민 프랭클린도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그 12가지 어떤 미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규율이라는 거, 자기 통제라는 거 리더들이 자기 통제를 못 해가지고 리더가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리더가 되면 여러 군데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서 내가 넘어서는 자기 규율에 자기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법칙에서 그 끊임없는 학습,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규율에 의한 자기 통제, 절제, 아주 끈기 있게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중에 좋은 게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다음은 이제 항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왜 항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까?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올바른 항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방향 설정. 우리에게는 목표죠. 그죠? 그리고 목표가 설정됐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DCA, 플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하면서 여기에 어떤 사례를 얘기하냐 그러면 1911년 남극 탐험의 예를 얘기를 합니다. 최초로 남극 탐험하신 분이 누구죠? 아문센입니다. 노르웨이의 아문센. 이분은 그 남극이라는 그쪽에 방향을 정해놓고 할 때 방향도 잘 설정을 했죠. 그런데 에스키모인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습성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극한의 그 추위에서 견뎌내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했고, 먼저 북극을 탐험한 분한테 탐험가들 통해서 그 비슷한 조건이니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개썰매가 좋겠다. 그래서 개썰매, 그 다음에 스키와 개를 잘 다스리는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한 13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에서 보급품 저장소를 갖다가 아주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급품 저장소를 넣어서 이것을 갖다가 아주 그 남극 탐험을 잘한 예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때 시작을 한 영국의 스콧이라는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극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모타 썰매를 했어요. 얼어붙은 거예요. 그리고 극한의 지역에서 힘은 좋았지만 견뎌낼 수 없는 조랑말을 가져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보급품 저장소도 그 지역이죠. 좌표를 이렇게 찍어내면서 저장소가 미비했고, 그래서 한 달 이상 늦게 갔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 무모하게 그쪽에 지형도 막 측정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쓰러져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자기 같이 갔던 부하, 구성원들하고 다 사라집니다. 하늘 날아갔어요.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무모하고 치밀한 계획이 없을 때 그냥 그렇게 위험한 남극 탐험에서 모두들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용기는 있었어요. 용기와 인내는 있었으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다. 그죠? 김용국 대표님 어디 계세요? 김용국 대표님이 가끔 그런 강의를 했어요. 병원에 가는데 나 열심히 하고요. 뭐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겠냐?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험하는 병원 외과 의사에게 만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스콧이 이래서 그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존 맥스웰은 항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타이타닉 사건 있죠? 1501명이 그 떠났어요. 타이타닉 때문에. 그때 한 5만 톤이 넘는 그 배였죠.
만약에 빙산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면 철저한 준비를 갖고, 그죠? 그래서 리로이 아임스라는 영적 지도자, 이분은 리더는 더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지만 리더는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관에 이제 나오겠지만 더 빨리, 직관에서 빨리 보는 그런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덧셈의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덧셈의 법칙은 이른바 구성원들의 힘을 갖다 더할 수 있는 리더인 거죠. 근데 더할 수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 봉사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 헌신, 섬김. 우리 이미자 대표님 지금 헌신하는 거죠. 우리 MBT의 담임 선생님들, 또 MBT에 톡방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셨나요? 정소영 대표님 오셨고, 우리 이용란 대표님 오셨나요? 정말 이 두 분 보면 저는 아침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하다가 글을 못 쓸 때도 있는데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헌신에 대해서. 그죠? 또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노현미 대표님, 칭따오 같아서 여독도 안 풀렸는데 바로 또 담임하시고, 우리 토요반 담임 어성지 대표님 오늘 못 오셨나 봐요. 그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리더예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권순길 대표님 항상 저거 하시고, 우리 최 사장님, 정말 저는 최 사장님 감동합니다. 어디 계세요? 네, 항상 오셔서 아직 PD가 아니신데도 항상 인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이런 분들이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B&B에 가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서 코스트코의 창업자 시네갈에 대한 예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이제 이 시네갈이라는 이 창업자가 어떻게 코스트코를 성공시켰냐. 많은 구성원들의 그 힘을 받았는데, 물론 코스트코가 이제 이렇게 했답니다. 상품의 품목수를 대폭 줄이고 대량으로 판매했고 아주 원가를 절약시켰고 광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트코의 성공 요인은 이 창업자 시네갈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직원을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여mon과 복리후생도 했고, 특별히 이 회장이라는 오너분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직원들이 들어와서 열린 마음으로 자기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 시네갈에 대한 예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건 무엇일까? 우선은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거죠. 저는 가끔 이제 파트너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메나테크 성공, 우리 다음은 성공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하느냐. 전 메나테크가 어차피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글로벌 B&B는 어디보다도 좋은 공동체입니다. 전 여러 군데 조직에 있어 봤는데 지금 글로벌 B&B만큼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2020년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자문자답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많은 얘기를 듣고 경청해야 된다고 하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는 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뭐 하나님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공자님일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양심의 룰에 의해서 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럴 경우에 이 덧셈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죠. 자, 리더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신뢰의 법칙. 신뢰를 갖다 잃어서 어려워진 분,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한 닉슨 대통령, 그죠? 클린턴. 이분들이 일을 저지른 것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에 있는 일을 저지른 것도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는 실수할 수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리더를 사람들은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존 맥스웰은 얘기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성품이 기초라고 하는데 성품의 결함이 있더라. 그래서 성품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걸프전의 영웅 노만 슈츠코프 장군, 이분 이제 한 8, 9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걸프전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리더십을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전략과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전략이 아니고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품. 노유미 대표님 어디 계세요? 노유미 대표님이 성품 리더십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성품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토대는 신뢰이고 그것은 성품에서 나온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요, 빨리 해야지 이게 한번 훑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건 책을 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리더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의 법칙.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힘이 좋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능력과 용기와 성품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게 우위에 있는 사람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엣 터프만이라는 흑인 여성 얘기를 합니다. 키가 작아요. 150cm의 키에 교육받지 못한 흑인 여성인데 호텔에서 잡일을 했는데 이분이 남북전쟁 그 시기에 그 노예 300명을 북쪽으로 무사하게 인도한 수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 용기부터 쭉 얘기하는 거. 외모 때문에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밤에 가서 제가 텔레비를 즐겨보지는 않는데 이게 보다 보면 옆에서 아내 보다 보는데 어제 박나래 대상 받았더라고요. MBC에서. 근데 그분이 키가 148밖에 안 된대요. 어제 들었어요. 누가 그러더라. 해리엣 터프만 150cm 정도 키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성공한 분. 그래서 우리 맨하테크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리더의 자질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서 존 맥스웰은 존경의 6가지 요소.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제 얘기가 요새 조용조용 하니까 잠이 오죠. 주무세요. 괜찮아요. 인상 쓰는 것보다는 주무시는 게 더 나아요. 응?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또 보면 되거든요. 제가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처제를 3일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제가 만든 거는 이거 들여서 복제시키려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래서 존경의 6가지 요소는 뭐냐? 리더십의 역량,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용기, 성공의 경험, 팀에 대한 충성심, 구성원들의 가치 향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저는 B&B 그룹이 사랑하고 존중과 배려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그룹은 존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 책을 잘 읽어보면서 보니까 존중이 매우 중요하는구나. 내가 사람을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리더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그래서 파트너, 형제그룹, 스폰서 여기에 대한 상호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에 대한 충성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맨하테크 사업을 하는데 글로벌 B&B에 대한 충성심, 이제는 이른바 프리랜서의 시대예요. 텔레비에서도 보면 아나운서들도 프리랜서, 다 프리랜서입니다. 우리가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사업가예요. 이제는 시대가요, 앞으로 시대는요, CEO 한 명 말고는 전부 그걸 줍니다. 외부로 인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이 나스닥 상장 기업의 프리랜서 사업가가 된 거예요. 내가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BNB라는 우리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인의식, 그것이 바로 팀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맡은 분들이 내가 이걸 맡았더니 사업이 어려워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안 맡은 사람은요, 사업이 더 잘 안 돼. 참 희한하죠? 주인의식과 충성심을 가진 분들은 알게 모르게 본인이 리더십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진 않지만 여기에 헌신하는 리더들이 분명히 성공한다.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도 서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직관의 법칙. 직관이라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관은 뭘까? 바로 턱 보면 아는 거예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래요? 척 보면 앱니다. 뭐 코미디언이 얘기했나?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척 보면 앱니다. 뭐 그러는데 그게 직관. 직관이란 그 지식, 뭐 네이버 지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등의 사유작용, 어떤 사고의 능력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착 보고 아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그걸 이제 직관의 법칙이라는데, 리더십의 직관은 어떻게 길러질까? 어떠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업도 그래요. 어떠한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트렌드. 맨하테크 트렌드 매우 중요하죠. 정말 위대한 가치인데 맨하테크 트렌드가, 저는 맨하테크가요, 한 2016년부터 지금 다져서 다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미자 대표님, 여기 원영종 대표님,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어냈죠. 그때는 사업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주가가 한 100분의 1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트렌드에서도 아마 리더십의 직관에 의해서 이미자 대표님 아마 상황을 파악했을 거예요. 이 S자 커브를 지나면 미래에 갈 것이다. 그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적, 물적, 기술, 정보에 대한 리소스, 자원에 대해서 어떤 예리하게 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지식과 경험이 많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럴 때 척 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직관의 능력은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쉽게 개발되지는 않을 거예요.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문 백전불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리더십 책에도 나온 얘기도 있지만 제가 이제 따로 쓴 것도 있으니까 혼동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문 백전백승이라고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데, 요거가 아니고 또 백전불패가 아니고 백전불태예요. 무슨 얘기냐? 나를 알고 상대방을 깊이 잘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을 싸워도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리더가 이끄는, 그 장군이 이끄는 그 병법서에서 내 군단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피지기문 백전불태라 그러는데, 우선 자신을 알고, 그죠? 타인을 알고, 트렌드, 상황, 이런 걸 잘 알아야지 리더십의 직관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제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우리 읽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카네기가 두 사람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 그 다음에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 강철한 카네기입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요 책을 쓴 게 아니고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나폴레옹 힐을 통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두 분이 계세요. 인간관계론을 쓴 사람은 데일 카네기, 강철왕은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데일 카네기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한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또 관계를 맺고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딱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존 맥스웰이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사업에서는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의 마음은 제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냉침절신 개신겸자 운이 항신 개신식과 남하고 이렇게 이제 기업 냉정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계획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게 하는데 우선 그 기초가 뭐냐 그러면 냉침, 냉정하고 침착,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다가 파트너하고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또는 프로스펙트하고 안 좋을 때는 전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해서 싸움 나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관의 법칙 하나도 이렇게 복잡하다는 게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더는 끌어당기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정진만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은 함께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분들이 우리와 계속 같이 해야 돼요. 우선 와야 돼요. 끌어당김. 자석. 그죠? 리더가 끌어당길 수 있는 리더. 내가 리더십이 강력하면 리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꿈이 큰 리더. 사람이 당연히 오겠죠. 결단의 리더. 신념의 리더. 투자 마인드. 우리가 다 아는 긍정과 감사, 사랑의 리더. 저는 재익영 대표님을 이게 보면 중국에서 많은 이른바 부자들이 와요. 왜 그럴까? 꿈이 큰 리더예요. 이 사람 꿈이 엄청 크네. 내가 한 5천억 이상 갖고 있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큰데 내 호텔만 해도 4개인데 내 사옥만 해도 1,700억인데 꿈이 크니까 따라와서 송년회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부인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기분 나빴을 거야. 그분 51세인데 응? 꿈이 큰 리더고 결단이 강력한 리더이기 때문에 5천억이든 1조 원 부자든 영길시 땅을 6분의 1을 갖고 있어도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끌어당겨지느냐? 내가 어떤 리더이냐? 믿음. 믿음이 강력해야 돼요. 메나티크에 대한 신념. 투자 마인드 있어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 하는 일 던지고 저도 투자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일을 대표이사를 안 하고 지분도 포기하고 왔으니까 매년 연봉에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손해보더라고요. 1억 3천만 원 매년 손해보는데 내가 메나테크를 왜 택했을까? 그때 딱 본 거예요. 자, 1억 3천만 원을 5년 동안 내가 버리자 6억 5천만 원이다. 근데 5년 동안 6억 5천만 원 내가 벌 자신이 있었어요. 벌 자신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훨씬 다른 거예요. 투자 마인드인 거죠. 저는 저에게. 근데 지나고 봤더니 전 첫 해에 좀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난 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첫 해 13개월 18일 동안 벌어들인 돈이 1억 7,200만 원이었어요. 1억 7,200만 원. 그 다음에 2억 4,200이었어요. 5년 만에 제가 10억을 더 벌었어요. 저는 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투자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훨씬 사업을 잘합니다. 내가 일하던 걸 던져버리고 뛰어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투자 마인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긍정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긍정과 감사가 넘치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분 감사하고 긍정에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분 우울해. 뭔가가 이 시니컬에 사람들이 안 쫓아옵니다. 조용히 사라져요. 근데 몰라요. 본인은 왜 저분이 떠났을까? 말하는 중에 내가 어떤 감사와 긍정에 이게 넘치지 않은지 몰라요. 저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떠났을까? 네가 무슨 말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해요. 더 크게는 사랑의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2000년, 2500년 동안 세계 4대 종교가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사랑, 자비, 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끌어당기는 거. 근데 메나테크 우리 글로벌 B&B 저는 이래요.
존중, 사랑이 넘쳐요. 넘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얼마만한 사람들이 옵니까?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에 세대끼리, 비슷한 세대끼리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이 이제 끌어당겨서 자기들끼리, 2030 리더들끼리 모일 거예요. 좋아요. 긍정성이 있는 리더들끼리 모인다 이거예요. 어디 가면 긍정성이 아닌 분들끼리 얘기해요. 제가 성가대를 꽤 오래 섬겼는데 이렇게 보면요. 긍정성이 있는 리더들끼리 모여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성가대가 은혜가 넘친데,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긍정적인가 봐요. 어떤 성가대는 찌지고 볶는데 우리 성가대는 그런 게 없어. 어떻게 여성들이 저렇게 60명 정도 모이는데 그러지 않을까? 메나테크에서 배운 긍정성이 성가대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는 은혜로운 곳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또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왜 히틀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독일인이 그 당시는 매우 많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독일의 상황 같은 게 역사적으로 나와요. 케네디 주에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케네디가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 재능, 리더십의 역량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키우고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면 내 주위의 파트너들이 그런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 다음에 또 나오지만 관계의 법칙.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된다. 마음을 산다 그러죠.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관계. 가끔요,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가 막 성질내고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스폰서의 분들 그래요. 그럴 때 묵묵히 들어주고. 전 정지만 대표님한테 많이 얘기 들었어요. 어떤 파트너. 저한테는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또 스토리를 아니까. 다 참아주고 듣고. 그럴 수 있다. 알고 보니 그렇더라. 그분은 화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미안한 거지.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스폰서는 들어줬다.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여기에는 부시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01년도 9.11 테러가 났는데 이때 부시 대통령이 4일 만에 조지 부시죠? 그 구조팀에 가서 소방관들, 경찰, 그 구조인들하고 사진을 찍고 막 같이 으쌰으쌰 하고 우리 미국 해낼 수 있다. 그래 많이 돌아가셨죠? 한 4,000명 전후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시 대통령 인기가 막 올랐어요. 미국인들의 마음을 샀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05년도에 뉴 올리언스, 그죠? 전 뉴 올리언스 얘기하면 그 옛날 노래지만 더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요. 그 뉴 올리언스를 갖다가 그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그 뉴 올리언스 아주 흑인들이 많이 사는 못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낮아요. 네덜란드 같이 거기가 났는데 카트리나 허리케인 때문에 왔는데 뉴 올리언스가 다 잠겨버렸어요. 완전히 붕괴됐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때 비행기 타고 자기 전용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본 거예요. 아 이렇게 했구나. 가서 2001년 같이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때 급격하게 인기를 잃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을 못 샀다는 거예요. 대중의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는 머리 때문에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다. 그래서 관계를 맺려면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뛰어난 인간관계,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신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성찰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우선 내 탓이야. 우리 성당에서 저 옛날에 성당도 좀 다녔거든요. 갔더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말 같아요. 근데 내 탓했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너무 업신여기면 안 되지만 내 탓이요 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죠. 자신과 소통하는 능력, 뛰어난 커뮤니케이터,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리더. 저는 맨하테크를 하면서 좋은 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할수록 이 사업이 더 잘 돼요. 기업에서는 가끔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검은 돈을 많이 만졌습니다. 본부장이 되면. 그런데 또 모초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그대로 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맨하테크는 제가 너무 좋은 게 정직하고 진실을 해도 돼. 정직하고 진실하면 내 에너지가 상대방이 느껴져.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참 맨하테크 하더니 뭐 옛날부터 거짓말은 별로 안 했지만 더 정직하고 진실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응? 우리가 뛰어난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 상대와 상대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저는 이거 생각나면 지난번에 정지만 대표님 우리 강의 때 어떤 홈미팅에서 어떤 간호사님이 주무셨는데 베개 갖다 주세요 그래서 떠났다는 얘기 저는 이거 딱 생각이 나요. 우리 일이 생기면요 어떤 상대하고 딱 일이 생기잖아요. 부닥치죠? 딱 부닥쳐요. 정세영 대표님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딱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네, 대화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무슨 일이 생기면 이해부터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사실 파트너가 저한테 괜히 막 성질을 내. 이유가 없는데 어저께 저하고 상담 잘했는데 가상을 합니다. 오늘 남편하고 싸웠나 보다 아침에.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 큰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는 사람을 좁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맨하테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가끔 이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좋을 때가 많아요. 저희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 그러면 그걸 못 참겠대. 나 속으로 이상하다. 맨하테크 하셔야 되겠네.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욕을 해도 전혀 왜? 이해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저분이 제가 양보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이해 지난번 양보해줬다고 막 쫓아와서 뭐라 하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님이 막 18 욕을 하고 그래서 저분이 뇌신경에 엠브로토스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문을 열고 웃으면서 이분이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습관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와 상대의 상황을 알아야. 그래서 전에 어떤 강의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해, 알고 보니. 저는 그럴 수도 있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알고 보니. 그 다음에 뛰어난 커뮤니케이터, 언행일치. 언행일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사로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근데 내가 행동은 그렇지 못해.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언행일치를 하는 리더. 이게 중요하다. 먼저 다가가는 리더. 그죠?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그거 했다. 누구하든지 먼저 다가가야 돼. 스폰서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죠. 근데 파트너가 먼저 다가가는 리더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360도 리더가 되는가? 그 책에 나와요. 내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구성원과 횡으로, 종으로 다 품을 수 있는 리더. 360도, 두루두루 하는 리더. 그런 리더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맨하테크가 나이순, 학력순, 능력순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행정 대표님 같은 경우 저하고 80단계 아래 있어요. 중간에 다 사라졌지만. 근데 그분이 왜 성공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출중하고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 PPD 몇 분이 계신데 그분이 PPD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지만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행일치, 먼저 다가가는 리더. 그 다음에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리더. 나에게 초점을 맞춰.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나 중심으로. 물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 이런 얘기를 뛰어난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너서클의 법칙. 이너서클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리더. 리더의 힘, 잠재적 리더십. 리더의 미래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에 노영미 대표님 책을 보니까 그분의 강점에 집중하라고 하는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노영미 대표님? 그 책 뭐죠? 보는 걸 봤어요, 그때. 강점에 집중하라. 그죠? 내 가까운 리더들의 강점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갖고 가는 거. 이제는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요. 또 유재석 얘기했는데 전 그분 참 좋더라고. 그 NT가 없대요. 유산슬. 응? 요새. 저 텔레비 안 봅니다. 집에 가면 보는 거예요. 저 텔레비 안 봐요. 전 전혀 안 봐요. 근데 집에 가서 씻고 나오면 이제 보니까 보는 거예요. 무슨 리더가 저렇게 텔레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텔레비 전혀 안 봐요. 필요한 거는 EBS 교육방송이나 이거는 봅니다. 왜냐면 텔레비도 요새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는 찾아서 보는데 드라마는 전혀 안 봐요. 드라마, 뉴스 이런 거는 보지만. 근데 그분보다 잘생기고 뛰어난 재능 가진 사람 많은데 이분이 뭘 잘할까? 사람들 배려를 잘해. 이 시대는 팀 리더십인 거예요. 비즈니스도 과거는 관리형 리더십이었어요. 관리. 90년대에는 개인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갔어요. 이제는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다량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속도가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21가지 리더십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100점에 가깝게 80점 이상을 21가지를 갖자는 거지. 어떤 분들은 이 리더십에 강하고 어떤 분은 이 리더십에 강해요. 근데 내 이너서클에 있는 분들의 팀을 갖다가 잘 가면서 이너서클이 팀 리더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형. 그래서 지금 리더십에서 고독한 총자의 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도 옛날이죠. 우리 심지현 사장님 젊은 분들은 모르는 영화 하이눈 같은 거 있어요. 이미자 대표님 아시죠? 하이눈을? 뭐 게리 쿠퍼, 그레고리 팩 모르는 하여튼 옛날에 유명한 그 서부 영화 저희 많이 봤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쫙 마을을 돕니다. 마을을 돌아서 10분 만에 파악을 딱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악당들한테 막 굴욕을 당하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쫙 가면 인디언 친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쫙 가서 둘이서 완전히 다 악당들을 제거해. 이걸 존 맥스웰은 고독한 총잡이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예는 이 세상에 없다 합니다. 존 맥스웰이. 그래서 고독한 총잡이형 이런 영화를 많이 빠지다 보면 내가 총잡이형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는 리더가 고독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리더가 고독하다면 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면 안 돼요. 어울려야 돼. 지금 보세요. 좋은 리더들은 어울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재석 잘 어울리잖아. 아니 진짜 제가 어제 보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은 개그의 기질이 전혀 없어. 착각하지 마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 참 멋있다는 거예요. 응? 저도 좋아하는데 여기 계신 분도 다 좋아해요. 팀 리더십을 잘 꾸려가는 형이다 이거죠. 이너서클의 법칙. 예? 자, 다음은 권한 위임의 법칙. 리더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는 그 상대, 이너서클에 있는 리더들을 믿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헨리 포드라는 아시죠? 자동차왕. 이분이 훌륭한 기업가이긴 하답니다. 그래서 1903년에 포드 자동차를 설립해서 T 모델로 최초의 대량 생산을 세계적으로 해놨는데 1914년에 미국 차의 절반을 차지했대요. 근데 헨리 포드 1세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아들이 에드셀이고 손자가 헨리 포드 2세인데 이분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47세 요조를 합니다. 근데 헨리 포드 2세도 헨리 포드 1세를 닮아서 독선적이에요.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심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있던 리 아이아코카 아시죠? 크라이슬러의 전설, 신화. 리 아이아코카가 이 헨리 포드 2세를 가리켜서 강한 리더들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맨하텍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맨하텍은 나보다 뛰어난 리더가 들어와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리더가 들어와야지 맨하텍은 성공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보다 이게 잘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파트너가 나보다 직급을 먼저 간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는 제 파트너들이 저보다 직급을 빨리 가는 거를 원해요. 물론 저도 가야 되지만 이런 형은 뭘까? 자기 자리에 집착하는 형이라는 거예요. 변화에 저항하고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위임을 갖다 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링컨이 배운 거예요. 이분이요, 이 링컨 스토리를 보면요, 결투가 신청이 됩니다. 변호사 때 이분이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비판을 해서 상대에게 결투를 신청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상대는 칼과 총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거의 뭐 한 달 동안 죽음까지 가는 그런 아주 위험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링컨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사람을 절대 비판하지 말자. 근데 그 이후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 더 겸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링컨은 자신의 힘과 권위를 기꺼이 내주는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된 링컨도 그럴진데 우리가 다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링컨같이 비판을 갖다 일삼던 분도 이렇게 겸손의 상징, 자신의 힘과 권위를 기꺼이 내주는 리더로 변화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범의 법칙. 자, 우리는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물 한 잔 먹을게요. 무슨 얘기냐?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있으면 훌륭한 리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뭐 딕 윈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전투 지휘관이라고 칭송하는 분인데 이분은 전장에서 소대장과 대대장 소위와 뭐 소령 중령 때까지 기관총이 빗받칠 때 사병들을 먼저 보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기관총 거기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모범을 보이는 소대장, 대대장.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장교 출신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총알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총알을 맞는 게 아니에요. 저건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도 언행일치 말씀드렸지만 강의와 행동. 항상 리더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글로벌 UMB에 계신 분들. 그래서 PD가 되시면 더욱더 우리가 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리더분한테 그랬어요. 저도 실수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반가워서 막 뭐라 그랬어. 주위에서 딴 분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그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를 지켜보니까 언행일치.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참 친하자고 하는 거지만 우리 남성들은 잘 안 그래요.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제가 안종학 대표님이 여기가 있을 때 이제 안종학 대표님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뭐 개인 속에서는 형 동생 하니까 가끔 착각을 해서 내가 사람들이 있는데도 종학아 막 그러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안종학 대표님, 안 대표님 내가 그러는데 가끔 나도 모르게 장난한다고 예쁘다고 막 그래요. 저분도 연세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성분들도 그래요. 친하다고 막 이렇게 말을 논단 말이에요. 서영아 그랬어. 미안해요. 서영아 그랬어. 막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는 대표님, 사장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린 이제 장교 시절에 그런 건 잘 배웠어요. 절대 병사들 앞에서 존댓말해라. 그 전날 치고받고 싸워도 김소희님, 박소희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었기는 어제 술 먹고 싸웠잖아. 근데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리더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 전부 리더예요. MPT에 오시는 분들은 PD를 아직 안 가셨을 뿐이지 다 리더니까 사장님, 대표님 존댓말을 하는 거. 정말 화가 나면 저 멀리서. 그래서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거, 서로 존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존 맥스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리더십이냐? 자신에 대한 리더십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더는 항상 나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리더는 모범을 나가고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 성공자의 습관을 갖는 거. 우리 사업은 복제의 원본이 돼야죠. 바로 우리가 사업가의 자세. 오늘 아침에도 사업가의 자세. 그죠? 네, 우리 들었죠? 이제 수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9시까지 끝내려고 빨리 가다가 사람들은 비전이 대단해. 맨하튼 그 비전이 대단한데요. 비전보다는 뭘 보냐 그러면 그 사람, 리더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얼마만큼 대단한 리더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무저항주의라고 그랬죠.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놀라운 게 3.1 운동하던 그 해 인도에서도 영국군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이 이른바 아주 비참하게 그런 용어는 영어로 써요.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간디가 이게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하자 반대를 했지만 간디에 대해서 그 리더를 보기 때문에 모든 인도인들이 이걸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인을 물리치고 오늘의 인도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수용의 법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프로스펙터, 파트너가 관계됐을 때 이게 단시간에 2달, 3달 만에는 이런 시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뢰를 위한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를 위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라면 이렇게 한다 책에 나와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얘기한 거 10가지. 그 중에서 9가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때 그 위로할 기회를 주고 축복할 때 축복할 기회. 그 기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서 신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마음을 먼저 얻어야. 아까도 나왔죠? 자, 우리 사업은 다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내가 모범을 보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죠? 말씀드렸어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관대. 이해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파트너가 나를 받아들일 때 비전보다는 리더로서 나를 먼저 마음에서 수용이 일어나야지 이 비전을 본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승리의 법칙. 리더십 법칙 중에서 15가지는 우리 리더의 궁극적인 몸은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건 CPA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원하지 않더라도 PPD까지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메나테크의 비전은 위대한 가치 무제한의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No limit가 무제한의 가치 아닙니까? 그죠?
현존하는 모든 병의 실제로 90% 이상을 해결하잖아요. 저는 겸손하게 80%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대한 가치예요. 그죠? 우리는 다 PPD 이상은 갑니다. 자, 목표가 PPD 이상 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항상, 우리가 목표, 승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처칠이 얘기해요. 처칠이 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됐을까? 이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챔벌린 총리에서 독일보다 떨어지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화해하자 그래요. 결국은 독일의 히틀러가 우리를 침공할 것이다. 그때 처칠이 나타납니다. 독일한테 강력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리더가 국민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파트너에게 PPD를 가자고 하는 믿음을 주려면 내가 PPD는 분명히, CP는 조금 머니까요. PPD는 분명히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전에 PD 브론즈를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강대국 루즈벨트를 이 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는 외교력을 발휘하고 그 공산주의 스탈린을 또 이렇게 그런 전략과 외교를 사용을 하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은 내가 PD이고 PPD도 될 수 있고 CP를 해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승리에 확신이 있고 그때 내 파트너를 인도하는 것. 그죠?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맨하테크 글로벌 BNB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멘텀의 법칙. 모멘텀은 뭐냐? 모멘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학적 용어예요. 물질의 운동량,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량이나 가속도를 의미하는 물리학 용어입니다. 이 어떤 방향성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아, 상승 추세다, 주식. 요새 경제가 좀 어렵다 그러죠? 정말 어려워요. 아, 난 어제 우리 집안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처제 이렇게 가면서 처제 시어머니가 파킨슨인데 이 얘기했더니 잘 사는 줄 알고 얘기했더니 형부 1,000만 원 내가 쓸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에 제 동서가 사장을 했는데 나와서 3년을 놀다 보니까 어려운가 봐. 마음이 아팠어. 혼났어.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했더니 왜 불편하게 했냐고. 자기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난 그래서 이걸 알려는 줘야 된다. 내 사돈이지만 그분이 파킨슨의 징조가 있고 내가 보니까 복합 동충 증후군 CRPS 같다. 이게 딱 들어보니까. 근데 파킨슨 요새 심소영 대표님 그룹에서 여러 명이 지금 파킨슨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 독성이 저 만나러 와가지고 좋아지는데 말이야. 좋아지면 세계적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얘기했어요. 어렵다 그러더라고.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 모멘텀 안 좋아요. 근데 맨하테크 모멘텀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상승, 아주 가파르게 상승해요. 맨하테크 만났어요. 오늘 여기서 만나고 한 달, 2달, 10년 있다 만나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자, 이 모멘텀을 감독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농구를 막 하다가 어느 날 타임 부르죠. 벤치 타임 불러서 모멘텀, 하강 모멘텀을 갖다가 올리려고 그 모멘텀을 하는 거예요. 하강 모멘텀에서 분기점을 그 속도를 갖다가 상승으로 하려고 또 상승을 했는데 태만해. 그때 이제 태만하면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이 모멘텀 활용을 잘하는데 2020년에는 어마어마한 모멘텀이에요. 일단 글로벌 BNB 그룹이 사랑과 존중, 헌신과 배려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여기에서 폭발적인 리더가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1월 4일 날 김병찬 대표님 60명 가까운 PD분이 초대한다는 거예요. 아, 놀라워요. 이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김병찬 대표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해나가면요 그 추세를 우리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형제그룹이 잘 되는 거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바로 그런 모멘텀. 2020년 이 자가 두 개 겹쳤어. 아마 2,000명 되는 것 같아. 우리 2,020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한 2,000명. 정재만 대표님 말씀하신 이 모멘텀은 중요한 게 리더의 내면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믿음, 열정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리더의 가슴이 불타올라야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릴 수 있다. 열정.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Think and Grow Rich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열정적이에요. 중요하다. 이거. 열정.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요? 열정. 네? 내면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 비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핵심. 열정, 신념, 의욕. 동기부여의 방법이에요. 제가 9시까지 끝내려고 한 10분 넘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응? 네. 모멘텀의 법칙. 네? 모멘텀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법칙.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초기 사업한들한테 한 번 얘기해요. 법칙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선순위 판단력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판단력 중에. 그러면서 이제 제 사례를 얘기했어요. 왜? 나 그때 기업에서 대표이사를 하면 메나테크를 선택 안 했으면 나 죽을 때 눈을 못 감겠더라.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비전을 봤는데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은 우선순위의 결정과 내가 할 일, 거대 기업이든 자영사업이든 우리의 삶에서 성공은 우선순위를 놓고 집중. 제가 또 어떤 리더를 만났어요. 그분 파트너를 만났어요. 왜 이분 쫓아오셨어요? 이분이 너무 집중해요. 너무 몰입해요. 집중력. 그래서 옛날에 우리 회사의 경영사상가 토니 저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집중을 못할까? 메나테크, Y 메나테크가 명확하게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면 토니 저리가 통찰력의 시작이에요. 내가 왜 모를까? 명확하게 메나테크를 모르는 거예요. 또는 메나테크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이거 MPT에 계신 분들 말고 MPT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면 MPT가 들어와야죠. 여기가 꽉 차 있어야죠. 그리고 초점이 맞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면 내가 초점을 맞춰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니 저리가 전에 우리 회사에서 한 2년 동안 자문을 했어요. 명확하게 알고 집중하고 행동한다. 그때 성과를 낸다. 이분하고 얘기가 똑같죠. 위대한 리더는요,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요. 어떤 분들은 이 사업하다 보면요, 차가 막 어질러져 있습니다. 차 타면. 정리하면 좋겠지만 어질러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만났는데 차 어질러질 수 있지. 왜? 우선순위는 그분 만나서 하는 건데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차 어질러졌다고 저 탈 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파트너분들 혹시 응? 괜찮아요. 위대한 리더는 우선순위 법칙에 따라 행동하거든요. 시간 대비 활동이 큰 성과 및 보상에 집중한다. 이러려면 미래에 대한 예견력, 중요도. 무슨 얘기냐? 내가 명확한 예견력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도가 있으니까 메나테크가 이 정도 보상이 나와? 그래 던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시그마로 봐라. 이 사업을 10년이나 30년 시그마로 봐라. 첫 1년, 2년에 수입이 적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김영국 대표님 얘기해서 미안해요. 저분이 4년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5만 원 받다, 10만 원 받다, 한 달에. 배도 고르면서. 본인이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면 갖고 20일인가 한 달 동안 라면 하나 갖고 매일 하나 갖고 때우고.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왜 그분이 좀 머리 좋은 분이에요. 생화학과 4.0 만점에 한 3.9 정도 맞았대나? 8 얼마 맞았대나? 어떻게 그런 학점을 맞을 수가 있지? 응? 근데 왜 메나테크에 몰입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견을 해보니까 우선순위 판단, 미래에 대한 보상이 시그마가 훨씬 큰 거예요. 지금은 결혼도 했고.
요새 나날이 외모가 달라지세요. 제가 제 파트는 자세히 하는데 다른 분은 잘 몰라서 언급을 못 하는 거니까 혹시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정서영 대표님도 얘기하고 이제 인선 대표님도 얘기하고 할 건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또 그래서 그 우선순위의 법칙을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활동의 영향과 관계를 해석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판단력이 왜 안 될까? 그러면 파트너들한테 그걸 길러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자, 희생의 법칙.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더는 내가 올라갈수록, 상위 위치로 갈수록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최고의 그 리더라는 마틴 루터 킹 얘기를 해요. 이 스토리가 쭉 나오죠. 로사리오라는 여성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거 생략할게요, 그냥. 마틴 루터 킹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흔히 직장인이나 의사, 변호사 되기 위해서도 4년, 6년, 10년을 희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맨한테 그 PPD 되면 의사 선생님보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10년씩 공부한 의사 선생님 내 파트너로 들어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의사 되기 어려워요. 그 머리는 100명 중에 하나, 500명 중에 한 명 머리 돼야 돼. 의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이 대단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4년, 6년, 10년을 희생합니다. 여기 계셔 직장인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그럼 뭘 희생해야 되냐? 최고의 가실, PPD를 가기 위해서, 그 길목 PD를 가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어떤 수입을 잠시 끊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배수의 진이라는 얘기도 있고, 누구죠? 다리를 끊어놓은 사람? 시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존 맥스웰은 정상에 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목록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희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이다 얘기를 합니다. 타이밍의 법칙. 리더는 타이밍을 잘 알아요. 그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해야 할 시기. 정말 메나테크는 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기 나와요. 상리 세 가지가 아니고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큰 성공을 만든다 얘기를 하고 우리 인생에 특별한 순간이 온다 그래요. 그 타이밍에 올바른 행동을 하면 성공자가 된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난 14년 전에 이게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 지금 만났으면 어떡할까? 1000만 분의 1입니다. 왜? 저는 이때 만날 때 이 특허권 분쟁이 날 거라고 제가 예견을 했어요. 당연히 특허권 분쟁 납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이길 겁니다. 저 그랬어요. 왜 이깁니까? 특허권 분쟁이 나서 미국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특허를 풀으면 다른 나라가 이걸 다 가져갈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바보 나라가 아니거든요. 특허권에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지금은 의료법 소송, 특허권 분쟁 다 끝나고 아주 막강한 미국의 주류 경영진들이 들어오셨어요. 이 타이밍에 올바른 행동을 앞으로 10년 동안 하면 저는 가끔 비전을 못 보는 분들에게 5년 후에 하세요 그래요. 5년 후에. 그래도 그때 비전 커요. 혹시 5년 후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는 게 낫겠죠? 응? 그죠? 곱셈의 법칙. 이거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파트너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존중은 하지만 내 시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리더에게 집중할까? 리더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곱셈의 법칙은요. 리더들을 리드하면 곱셈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구성원을 리드하면 덧셈으로 성장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곱셈의 법칙이에요. 리더들을 보세요. 비전을 딱 봐요. 왜 성격이 급하냐? 명확하게 비전을 빨리 보는 거예요. 빠른 결단과 액션, 빠른 성취를 원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또 목표 그 성취의 기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몇 개월에 할 수 있는 것을 몇 년 동안 하느냐? PD는 6개월에 가야죠. 아 미안해요. 왜 6년씩 걸려서 가냐고요.
지금은 그게 갈 때예요. 어떤 분들이 PPD를 10년씩 잡던데 아니에요. 현재 보상 플랜으로 제 예니까 제가 1년 10개월 만에 PPD를 갔어요. 현재 보상 플랜으로. 그때 34만 점 실버였어요.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이미자 대표님이 개런티 하세요. 그때 제가 빨리 했거든요. 2년 5개월 만에 75만 점 원스타 갔어요. 네 번째 그룹이 그때 3만 5천 점이었는데 내가 원스타 갔을 때 사서라도 5천 점 안 갔겠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목표 기준을 갖다가 짧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왕성하다. PPD 10년 아닙니다. 3년 늦어도 5년이에요. 오늘 안 오셨네요? 민현준 사장님. 제가 그랬어요. 나스닥 기업에 임원을 하셨으면 2년 정도에 PPD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리더들한테는 목표 기준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가치 기준, 목표에 대한 가치 기준이 흔들려요. 내가 리더다. 2년 만에 PPD 가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투잡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응? 토우룡 대표님? 최우성 대표님 2020년 PPD 간다고 약속했는데 혹시 안 가시더라도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빠른 결단과 액션, 빠른 성취를 원한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자신을 개발하면 개인적인 성공을 하고 팀을 개발하면 조직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팀으로 움직이는 리더를 개발하면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더만 찾아. 아닙니다. 리더는요, 타고난 소질 10%예요. 위기를 겪어. 가끔요, 위기 이후에 엄청난 기회가 오잖아요. 그 위기 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결단을. 그런데요, 다른 리더의 영향이 85%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사업은 내가 리더가 되면 리더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리더의 영향이 중요한 게 타고난 소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보다 보면요, 한 3년, 4년 동안에는 평범하게 가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리더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산의 법칙. 이거는 좀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 같더라고요. 존 맥스웰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리더의 가치는 승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좀 불편한 말은 안 쓰려고 그랬지만 퓨너럴이라고 쓸까 하다가 그래도 자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해서 리더로서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거죠.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얘기할 때 자신의 삶과 리더십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끌.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한 10년 전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정했어요. 인생 선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나타내는 짧은 말,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서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산을 생각을 하고 이런 인생 선언의 단어나 문장을 하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맨하테크를 하면서 거절에 흔들리지 않아요. 거절이 감정을 약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남기고 싶은 유산처럼 살고 그것을 승계할 사람, 그런 리더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리더가 되도록 내가 성장하라.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 21가지가 이거 쫙 보면요. 여기에 실전 매뉴얼이 나와요. 이 책 안에. 그 책에서 이렇게 자기를 검토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이미자 대표님께 한번 이제 그런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그러면요. 항상 브라이언 트레이가 얘기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서로 질문해요. 그리고 팀을 나눠서 토론회를 거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미자 대표님도 이제 그렇게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것을 미국에서 이제 교육 방식으로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토론회. 이렇게. 응? 우리 손자 이렇게 봤더니 미국 갔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전 세계 리더의 30%를 점유했다고 그래요. 야, 77억 중에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의 인구가 교육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 선언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거 다 기억 못 합니다. 저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런데 항상 핵심 언어를 놓고 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거 어떻게 외웠냐요? 1000번 이상 하면 외워져요. 이걸 꼭 외우세요. 이걸 외우시고, 내가 오늘 수영의 법칙이 뭐지? 뭘 수영을 못해서 이거 비교해보. 21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계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 앞자를 따서요. 한영과 항덕신, 존직끌관이, 건모수숙모, 우이탁업류.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겠다. 그래서 요것도 찍고 요것도 가져가셔서요. 꼭 외우셔요. 리더십 불변의 법칙 책이 제가 리더십에 관련 책을 좀 몇 권 봤더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각각을 적응하기가 편하고. 자, 보잔 말이에요. 맨하테크 사업, 이게 빨리 왔네요. 맨하테크 사업은 리더가 내가 되면 돼요. 리더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만들어내. 이거 시간 매우 걸립니다. 팀워크 만드는데. 정지만 대표님이 12,000명이 오셨는데 리더가 아니었어요. 비전을 본 리더야. 팀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팀워크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글로벌 B&B도 2019년은 막강한 팀워크를 만들었죠. 시스템이 완벽해졌어요. 이 안에 리더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리더가 되고 이 리더가 돼서 이 팀워크, 이제 이미 팀워크 갖춘 리더에 금세 흡수됩니다. 그래서 저는 21가지 중에 이제 또 몇 가지를 골랐다 그러면 맨하테크 사업에서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21가지 법칙도 이렇게 보지만 제가 이렇게 봐요. 맨하테크 사업은 내가 이게 이제 글로벌 B&B 문화가 됐어요. 리더. 좀 막강한 문화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문화가 매우 중요하죠. 맨하테크 사업 리더가 되려면 비전, 꿈과 목표. 맨하테크는 그 대상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가치 무제한의 시장인데 내가 비전이 되는 리더가 돼야 돼요. 여기는 내가입니다. 우리 RRTMP라는 것도 있죠. 거기서 모티베이션,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 프로모션인데 모든 게 셀프가 붙어야 돼요. 셀프 모티베이션. 내가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비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셀프 모티베이션. 되면 신념과 열정이 충만합니다. 거절해도 금세 사라져요. 왜? 명확하게 봤으니까. 토니 저리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통찰해서 보고 초점을 맞춰서 내가 액션을 하는 리더가 돼요. 기술 및 전략 중요해요. 맨하테크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기술 및 전략을 익혀야 돼요. 목표 집중. 그리고 액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초예요. 그럼 성공해요. 이 기초가 성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죠. 훌륭한 성품에다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나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신념과 열정의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테크 사업의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8가지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비동코기 모객 성성이라고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동코기 모객 성성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요 8가지. 그 다음에 리더십 불변의 법칙 21가지. 한영과 항덕신, 존직꿀관이, 건모수숙모, 우이탁업류. 요거를 딱 해가지고 한 1000번 정도 하면 저같이 외우게 돼요. 그러면 자기를 항상 살펴볼 때 좋아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개발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도 많이 벌지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매우 소중한 거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7분 정도 넘었는데요. 오늘 멋진 우리 MPT 수강생들 함께 2020년 고2000을 갈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달려보죠. 감사합니다.